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지갑 79%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가 이제 블록체인 머신러닝 분석 업체 인투더 블록 통계를 인용했는데, 네, 비트코인 주소 이제 2,136만 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체 79%에 상응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매트릭스는 최근 강성 호들러 즉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CEO가 1 비트코인 소유자는 전 세계 이제 BTC 0.3%의 부자라고 합니다. 네, 좌우장평 바이낸스 CEO가 25일 트위터를 통해서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고 비트코인 공급량 상한선은 2,100만 개라며 당신이 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학적으로 세계 0.3%의 부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한 개의 비트코인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한 개의 비트코인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한 개 정도는 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좀 생각이 들고 있네요. 네, 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비트코인이 내년 5월 반감기 전에 2만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플랜 B가 비트코인은 내년 5월 반감기 전 2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반감기까지 약 9개월이 남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공간은 많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과거 2012년 반감기를 9개월 앞둔 시점에 이제 5달러에서 반감기 기간 동안 12달러를 기록을 했고 2016년에도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과거 패턴이 반복되면 비트코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 즉 한 2배 정도 오른 2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년 전에 강력한 상승이 왔었고 그 반감기 기간 동안도 네, 꽤 큰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올랐죠. 올해 초에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다른 알트코인은 제외하고 네,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좀 오른 상태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상승률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거의 뭐 오르지도 않은 이런 모습이죠. 네,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 한 2개 정도만 좀 비트코인 상승률을 넘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 좀 상승 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크라켄의 OTC 총괄이 비트코인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의 26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OTC 영업 총괄 넬슨 미디어가 현 암호화폐 트레이딩 산업을 과거 월스트리트 모습과 비교하면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나스닥 트레이드 토크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암호화폐 업계에선 비트코인이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이제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기 이제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네요. 네, 그는 시장이 흔들릴 때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제 비트코인이 점점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 확실하다 언급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자리는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완벽한 안전자산은 아니다 언급을 하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있죠. 미중 무역이 다시 한번 지금 재개되면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네,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서 그 보복으로 다시 관세를 매기면서 2차 거의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네, 이런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듯이 트럼프가 중국에 이 관세를 매겼을 때 다른 모든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코스피 뭐 모든 게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 모든 게 하락을 거의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만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정말로 해지 수단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놀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과 비트코인에 관한 이런
좀 뭐라 그러지, 상관관계가 상승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은 이 화폐, 그러니까 통화로서의 개념보다는 디지털 금,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 이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자산 시장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만 조금씩 이 정도 속도로만 자리 잡아가면 한 3에서 5년 내엔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트맥스에 이제 5,200만 달러 하나로 약 63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청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초의 예고도 없이 비트맥스에 5,200만 달러 약 633억 원 상당의 숏 포지션이 모두 청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하룻밤에 비트맥스에서 만신창이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인 비트맥스에서 5,200만 달러의 대규모 청산 작업은 비트코인이 갑자기 커다란 양봉을 든 후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한산하던 장에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이 이제 1,1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치솟은 양봉을 띄워서 대규모 숏 포지션, 이런 청산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이는 마진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이든 이제 갑작스러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많은 청산을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 경우 비트코인의 마진 거래소의 많은 수의 숏 포지션들의 뚝배기가 무수히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빠른 속도의 비트코인이 하락,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아닌데 빠르게 다시 하락을 하면서 다시 롱 포지션의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 뚝배기 깨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롱 포지션의 뚝배기도 깨면서 계속 뚝배기 깨면서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맥스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너무 비트맥스 같은 이런 선물 거래는 너무 도박 같아가지고 저는 하지 않는데, 혹시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4% 상승, 사실 상승한 것도 아니죠. 한 1250만 원대. 이더리움은 0.73% 하락하면서 22만 8천 원. XRP 같은 경우는 1% 하락을 하면서 328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더욱더 오른 69%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은 참 힘들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한 40% 정도로 내려와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 이상의 투자자가 리플 XRP의 판매 중단에 청원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2,000명 이상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리플 토큰 판매 중단을 골자로 한 온라인 청원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청원서는 리플 측이 지속적으로 수십억 개의 XRP를 대량으로 덤핑을 했고, 이로 인해 XRP 시세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면서 지난 6월 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 대비 5% 하락을 했는데 XRP는 같은 기간 47% 하락한 바 있다라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리플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제 5억 상당의 리플 XRP를 훔친 해킹범이 호주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캐서린 응우옌은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호주의 캐서린 응우옌은 2018년 1월 45만 달러 하나로 약 5억 4,8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XRP를 훔친 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7뉴스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응우옌을 발견하고 체포하기까지 경찰은 10개월간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 2018년 10월 기소된 응우옌은 절도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실 인정을 해결하고 판결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 이제 특별 재판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또 현지 신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의하면 응우옌이 이제 훔친 리플을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송부 후에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여러 지갑에 분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호주 사우스 웨일스주 경찰 사이버 범죄팀 책임자가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고 암호화폐 절도죄로 개인이 구속 그리고 기소된 호주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리플 XRP에 관한 나온 소식들이 뭐 그렇게 개운한 소식들은 아닙니다. 뭐 파트너십 소식도 아니고 XRP 이제 판매 좀 그만해라. 그리고 훔친 사람 잡은 거죠. 그렇게 개운한 소식은 아닌데 참 이게 이제 저번에 나왔던 그 소식과 연관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XRP 판매 중단 그만큼 리플 XRP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금 지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칠 대로 지친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정말 리플 하면은 리앙호, 네, 리앙호란 말이 있죠. 그리고 리또속 거의 상반되는 말인데 리플은 항상 호재를 달고 다닌다. 리플의 또소 같다. 네, 그만큼 리플에 관한 호재, 네, 리플의 호재만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달나라를 넘어서 한번 화성, 목성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좀 호재에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반응을 안 할지 정말 빵이 형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지금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얼츠도 나와서 지금의 가격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과는 살짝 다른 모습이죠. 네, 과연 리플 XRP 나중에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분명히 옵니다. 확실하게 오는데 그때 얼마나 상승을 할까요? 수많은 코인들을 뚫고 더욱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스위스 FIN마죠. 네, FINMA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은행 증권사 라이선스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호주도 나왔었는데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네,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이제 두 개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은행사와 증권사 딜러 라이센스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주크에 등록된 암호화폐 은행 SEBA와 그리고 취리히에 등록된 시그남 AG는 이제 기관과 전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하네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필마가 부여한 은행과 증권사 딜러 라이선스를 통해서 SEBA는 전통적인 은행과 디지털 자산 사이에 이런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는 별도로 이제 필마가 AML 즉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다양한 지침도 열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필마는 다른 기관의 고객으로부터는 암호화폐를 받거나 보낼 수 없다라는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 라이센스, 금융 라이센스라고 하죠. 이런 라이센스 발급이 점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호주에 이런 은행에서 전 세계 최초로 금융 라이센스가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 굉장히 좋죠. 실물 자산, 정말 은행과 암호화폐의 이런 그리고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점점 증명돼가는 이런 중에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체 암호화폐 국제 송금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전문 미디어 퓨처리즘에 따르게 되면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국제 송금 플랫폼 페트리아 레메사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통해 이제 해외에서 근무 중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 암호화폐 페트로를 통한 국제 송금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국의 화폐가 지금 가치가 많이 절하된 베네수엘라 아니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국가들의 성장이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크레이그 라이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은 아니네요. 네, 미 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클레이만 가족의 110만 비트코인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는 110만 BTC의 50%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관련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데이브 클라이만의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의 전 사업 파트너이자 지난 2013년 별세한 천재 개발자인 데이브 클레이만의
형제인 아이라 클레이만과 소송을 진행 중이죠. 네, 아이라 클레이만은 이제 라이트 그리고 데이브 클라이맨이 운영했던 이 디펜스 리서치에 대한 2009년에서 2011년 채굴한 비트코인 110만 개를 크레이그 라이트가 서류 위조를 통해 빼돌렸다며 그를 고소를 했는데, 지난 4월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원에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이 가열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크레이그 라이트 또 이번에는 어떠한 거짓말을 들고 나올지, 크레이그 라이트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보지는 못했네요. 뭐 여태까지 계속 좋은 소식이었던 거는 없었죠. 네, 브라질 중앙은행이 암호화 자산을 비금융 상품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브라질 중앙은행이 지난 26일 국제통화기금 IMF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미 거래된 암호자산은 이제 비금융 상품으로 분류되고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에서 상품으로 회계 처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따라서 암호자산 거래 규모가 브라질 중앙은행의 무역 수지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인데, 즉 암호자산 매입량이 매도량보다 많은 브라질의 경우 암호자산 순 매입량을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상에 기입을 해서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고 무역 수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XRP의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28.39원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27.67원이네요. 한 이런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암호화폐 대상승장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그리고 이런 희망적인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를 판매 좀 그만해라 라는 소식이 나올 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정말 기다림의 끝 달달한 열매를 맺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